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직류발전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종류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첫 번째는 원동기에 의한 분류, 두 번째는 출력에 의한 분류, 세 번째 회전자에 의한 분류, 네 번째 여자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 직류발전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여자 방식에 의한 분류를 사용해서 우리가 분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기존에 공부하신 직류발전기에서는 계자가 있고 전기자가 있습니다. 이 계자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자속을 만드는 이 계자가 전기자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한 방식이 여자 방식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큰 범위에서 이 계자가 전기자와 연결되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계자가 전기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방식을 우리는 타여자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여자, 남타자인 거죠.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그것을 타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자가 전기자와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자여자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분류에서 타여자, 자여자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자여자 방식 중에 이 계자가 이 전기자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권 방식, 하나는 분권 방식, 마지막 하나는 복권 방식입니다. 그러면 직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기자와 계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권과 분권을 합쳐져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적어 보시게 되면 직권은 직렬 연결되어 있다. 분권은 병렬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권과 분권을 합친 것이다. 그렇죠? 그럼 얘를 그림으로, 회로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브러쉬가 사실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얘는 n의 속도로 회전을 할 것입니다. 그럼 자속이 오면 이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때 이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직권 계자 권선이 전기자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을 직권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와 병렬로 계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 두 개를 합친 것을 우리는 복권 발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복권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는 내분권, 또 하나는 외분권. 이것도 회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먼저 계자,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직권 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직권. 얘가 직권이 이렇게 있고, 복권 같은 경우에는 직권과 분권이 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분권 계자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권이. 그러면 얘는 이 직권이 밖에 있는 거죠. 직권이 밖에 있어요. 그렇죠? 이 회로에서 보면 직권이 밖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분권이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내 분권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분권이 이 회로 전체의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얘를 외분권 이렇게 얘기해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내분권,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외분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내분권이죠. 그죠? 직권이 밖에 있잖아요. 내분권. 자, 그리고 자속에 여자에 관계된 것으로는 또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가지. 세 가지는 아니고 두 가지가 되겠네. 두 가지. 하나는 가동복권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차동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복권에서는 직권계좌도 있고 분권계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속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분권에서 주는 자속을 제가 편의상 파이 1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권에서 전기자에 주는 자속을 편의상 파이 2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자속 파이 1과 파이 2가 합쳐진 게 전체 자속이 되겠죠. 이때 전체 자속 파이가 서로 같은 방향인, 즉 파이 1 더하기 파이 2의 형태를 가동복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와 얘의 자속의 방향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인 경우에는 자속 파이가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의 형태일 때는 우리가 차동복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가동복권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과복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평복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여자 방식에 의해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부할 게 특성 곡선입니다. 어떤 발전기에 대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이 특성 곡선이 있는데 이 특성 곡선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는 당연히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하. 계자에서는 계자 전류를 흘려줘야 되겠죠.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F, 계자 전류라고 합니다. 계자 전류. 그럼 계자 전류를 증가하게 되면 자속이 증가하겠죠. 자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를 회전시켜주면 이 도체가 계자와 세교하여 유도 기전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부하 양단에는 단자전압 V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용어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라고 하는 것은 계자 전류이고요. 그렇죠? 계자 전류. 그 다음에 IA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고요. 그 다음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얘를 I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얘를 부하전류라고 합니다. 전류에 대한 종류를 뭐 크게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자전류, 전기자전류, 부하전류. 그 다음에 E는 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압이겠죠. 유기기전력.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부하 양단에 걸리는 단자전압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이 특성 곡선은 전류가 변화할 때 전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으로서 어떤 발전기, 즉 종류별 발전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가지 정도의 특성 곡선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부하 포화 곡선입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 이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I 값이 0이란 뜻이죠. 이때 무부하 포화 곡선은 계자 전류와 유기기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무부하 포화 곡선은 계자 전류 IF와 유기기전력 E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IF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즉 자속을 증가시키면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때 조건은 뭐냐면 회전수 N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공부하신 대로 K, 파이, N입니다. N의 값이 일정할 때 계자전류를 증가시키면 파이가 증가하겠죠. 그럼 이 파이가 증가하면 유기기전력 E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자전류를 변화시켰을 때 이 유기기전력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이 무부하 포화 곡선입니다. 이것은 전동기 발전기의 직류 발전기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종류별로 발전기를 설명할 때 그려드리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부하가 아닌 부하시 포화 곡선이 있습니다. 이 부하시 포화 곡선 같은 경우에는 계자 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부하 포화 곡선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말 그대로 외부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 바깥인 거죠. 여기까지가 발전기고 요 뒤가 발전기 외부인 거죠. 즉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가 변화할 때 단자전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전압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이 외부 특성 곡선도 각 직류 발전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종류별로 설명을 할 때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부 특성 곡선입니다. 내부라고 하는 것은 유기기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변화할 때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내부 특성 곡선이 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특성 곡선이 무엇과 무엇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냐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중요하게 1번과 3번의 무부하 포화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 같은 경우에는 직류 발전기 종류별로 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특성 곡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종류별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직류발전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류발전기에는 타여자, 직권, 분권, 복권 이렇게 발전기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타여자 발전기다라고 하는 것은 계자와
전기자가 분리된 형태가 되겠고요. 직권, 분권, 복권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와 계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자여자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타여자 발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발전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종류에 대한 회로를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회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기자 저항이 있겠고 전기자 실제 회전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서 전압을 유기하기 위해서는 자속이 필요하게 되겠고 이 발전기를 원동기가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 원동기가 회전을 N회, N-RPM으로 회전한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자속 파이가 공급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계자의 저항을 우리는 RF다라고 씁니다. 계자 저항. 그리고 전기자에 있는 저항을 RA, 전기자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하와 연결된 이 부분에 부하를 한번 그려보고요. 부하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속이 공급이 되고 전기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 E라고 하는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E라고 하는 유기기전력이 발생하며 전기자에 전기자 전류가 흐르고 부하에는 부하 전류가 흐를 것이며 부하 양 단자에는 V라고 하는 단자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익히 공부하셔서 알고 계신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60A에 PG 파이 N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를 간단하게 쓰면 K 파이 N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에서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게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부하와 발전기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요. 따라서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나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자의 전류와 부하 전류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유기기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발전기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생산하는 유기기전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유기기전력 E는 이 단자전압에다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즉 전기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더한 만큼이 됩니다. V 플러스 IA RA만큼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EA, EB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서 EA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를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EB라고 하는 것은 B는 브러쉬입니다. 브러쉬에서의 전압 강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그 값이 작아서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지면 여기에 식에 대입을 해주시고요. 주어지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생략되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자, V는 유기기전력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생략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E 마이너스 IA R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것은 언제냐면 이제 부하시입니다.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다. 그러면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무부하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하가 없을 때는 어떠냐? 보시게 되면 부하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A나 부하 전류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IA가 0이 되기 때문에 무부하 단자 전압을 우리가 V0라고 적어볼까요? 무부하 단자 전압 V0는 유기기전력과 같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무부하시, 부하시에 대한 식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전화 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화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변동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의미합니다. 전화 변동 입실로는 부하시 단자전압분의 무부하시 단자전압 마이너스 부하시 단자전압 곱하기 100분율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성 곡선을 보겠습니다. 이 특성 곡선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부하 포화 곡선, 또 하나는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부하 포화 곡선, 무부하 포화 곡선. 이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좌 전류와 유기기 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이때 이 유기기 전력 2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K, 파이, 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의 원동기가 일정한 속도 N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유기기 전력은 분명히 자속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로축에는 계좌 전류 IF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이 IF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속으로 보면 되겠죠. IF가 증가하면 자속이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로축에는 유기기 전력 2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한다면 유기기 전력은 자속에 비례하기 때문에 즉 IF에 비례합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시험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 부분이 비례하지 않고 계좌 전류를 아무리 증가해도 유기기 전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궁금해지더라 이거죠.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계좌 철심의 자기 포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좌 철심의 자기 포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분명히 계좌는 계좌 철심에 이러한 코일을 감아서 자속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IF라고 하는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속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IF를 증가하면 당연히 자속 파이도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근데 IF를 증가하여도 더 이상 자속의 증가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이 계좌 철심의 자기 포화 때문입니다. 그럼 자기 포화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호스 또는 수도관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물을 요만큼을 제가 넣게 되면 여기에서 물이 요만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물을 더 증가시켜서 물을 요만큼을 넣게 되면 얘도 그만큼 증가한 만큼의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물을 이만큼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물 양을 이만큼 밀어 넣는다 하여도 얘는 수도관에 내보낼 수 있는 물의 양의 한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의 양은, 즉 나오는 물의 양은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좌 철심도 IF를 증가시키면 증가하는 만큼 자속의 양이 증가하겠지만 어느 일정을 넘게 되면 아무리 IF를 증가해도 자속이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좌 철심의 자기 포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IF를 증가해도 자속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기 전력이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부하 포화 곡선은 이러한 곡선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특성 곡선. 이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즉 발전기 외부의 얘기입니다. 부하 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E IA RA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유기기전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IA RA에 의한 V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축을 부하전류 I다라고 보겠습니다. 타여자에서는 부하전류와 전기자전류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세로축을 V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여기가 무부하 단자전압 V0, 무부하 시 단자전압 V0는 유기기전력 E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가 증가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기기전력이 일정할 때 전압 강화가 증가하면 단자전압은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V0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얘는 I 값이 증가하게 되면 그 전압이 이렇게 감소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편의상 정격 전류, 부하가 정격으로 운전하는 전류 IN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전압 강화가 IA, RA가 되겠죠. 여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나 브러쉬에서 전압 강화가 있다라고 하면 EA, EB도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외부 특성 곡선이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인데 타여자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특성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이 타여자 발전기의 어떤 특징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특징.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타여자 같은 경우와 자여자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타여자는 계자가 전기자와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자여자는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계자에 전원을 주기 때문에 자속을 일정하게 계속 줄 수가 있겠다. 계속 줄 수 있다. 전기자와 관계없이. 따라서 이 타여자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잔류 자속이 존재하지 않아도 얘는 발전 가능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잔류자속이 존재하도 계자에 잔류자속이 존재하지 않아도 발전 가능하다. 자여자는 불가능합니다. 자, 타여자는 잔류자속이 없어도 발전 가능하지만 자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원동기의 역회전 운전 가능합니다. 역회전 운전 또는 발전 가능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역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자여자 같은 경우에는 잔류 자속이 소멸돼서 발전이 불가능하지만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동기가 역회전 운전 가능하다. 그럼 대신에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되겠죠? 반대로 되겠죠. 단자 전압의 극성이 반대가 된다. 자, 세 번째로는 이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 세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전압 강화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전압 강화가 작아요. 전압 강화가 작다. 이 전압 강화가 작기 때문에 정전압 발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전압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그럼 이 타여자 발전기는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용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얘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정전압 발전기, 즉 부하가 변화하더라도 일정한 전압을 제공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시험용. 우리가 시험할 때 어떤 시험 장비를 시험할 때 일정한 전압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시험용 직류 전원으로
사용이 되거나 또는 두 번째 직류전동기 같은 경우에 속도 제어 중에 전압 제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용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용 전원으로 쓴다. 세 번째, 일정한 전압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기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자속을 공급하는 전원, 그걸 여자기 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자기 직류 전원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여자 발전기의 어떤 용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요 특성에 대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와 포화 곡선이라든가 외부 특성 곡선 그리고 회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